이번 시간에는 폭군으로 알려진 수나라 양제에 대해 밝혀보겠습니다. 수나라는 우리의 처생 시스템의 중심인 조선 고려의 중앙조정을 장악한 왕조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든 지명과 궁궐들이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남에 나오는 것입니다. 저 차이나에 있었던 왕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왕조였습니다. 수양제 양광, 진왕 양광. 진왕이란 진지역을 봉지로 받은 것으로 수나라가 멸망시킨 남조 진나라가 바로 동진, 송제, 양진으로 이어지는 백제의 역사입니다. 진왕 양광의 진지역의 비밀을 먼저 밝혀봅시다. 우선 진자의 비밀을 살펴봅시다. 진주 강씨들이 기출된 진주를 현재의 신증동국여지 승남에서는 진주로 표기합니다. 즉 진과 진은 서로 통하는 동일한 지명으로 진, 한, 수 당의 전공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 북경 화성이며 이곳이 또한 진주라고 했습니다. 신증동국여지 승남의 모든 신비스러운 비밀들이 담겨 있습니다. 수양제의 폭정. 수양제의 폭정 중 만리장성, 낙양의 동경, 대운하의 정체에 대해 밝혀봅시다. 만리장성. 만리장성이란 길이가 만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만이라는 지역에 쌓은 장성으로, 성이란 사람이 사는 기반지를 지키고 사람이 사는 곳에 쌓는 것이 아시아와 유럽의 일반적인 성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에 조작된 만리장성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 산 꼭대기에 연결시킨 단지 역사 조작을 위한 산물입니다. 만리의 문제점은 만이라는 지명도 되지만 만이라는 거리 개념도 내포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진시 황제의 최고 걸작품은 만리장성으로 이곳의 정체를 신증동국여지승남에서 밝혀보겠습니다. 평안도 의주의 고적을 인용합니다. 평안도 의주의 장성을 만리장성이라고 합니다. 만리장성이 지나갔던 지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상기에 만리장성이 지나갔다고 하는 지역들이 평안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함경도 등으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신시개천의 무대 왕부가 있었던 곳을 출발해서 천왕님이 계셨던 천안의 안주와 부도성인 천부가 있었던 국내성을 연결했던 장성이 바로 만리장성이었습니다. 만리의 참뜻을 다시 살펴봅시다. 평안도 귀성의 군명을 만년귀주라고 합니다. 만리장성의 본 의미는 천하의 중심인 천부가 있었던 만년, 만산, 만주에 있는 장성이라는 뜻, 즉 만리란 만이라는 동네가 현 중국에 조작 이입되면서 러시아와의 국경을 분리하는 만리장성, 즉 만리의 거리로 변주되었던 것입니다. 동경, 위키백과에서는 낙양을 동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증동국여지승남에서는 동경이 다른 곳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경주의 군명을 동경이라고 합니다. 동경이란 경도인 서울의 동부지역으로 경주가 경도인 서울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시군중 먹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일본의 수도 이름이 동경이라는 것이 참으로 의심스럽죠. 동경, 동성, 동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동경, 동주에 있는 성이 동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를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경상도 진해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동성천, 현 동쪽 1, 2지점에 있다고 했습니다. 진해에 동성천이 있었던 것으로 광산의 남쪽에 동성천의 근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주, 경산, 경흥, 경원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들의 군명을 살펴봅시다. 함경도 경원과 경흥의 군명, 광주, 광성에 있는 산이 동성천이 있었던 광산으로 이곳의 남쪽에 동성천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공주란 이것이 공씨가 기출된 노나라의 곡부이며 옥산이란 신시개천의 무대 오르봉이 나무가 없는 돌산으로 반들반들하다고 해서 옥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경상도 진해의 산천에 동성천이 있었다고 했으니 경상도 진해의 지명의 비밀을 통해 동성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진안, 진해, 진국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전라도 나주의 군명 금성은 신시개천의 무대 초기의 지명으로 동성은 항우가 이곳에서 최후를 맞이했던 곳입니다. 낙양을 동경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경주가 낙양이었을까요? 대운하. 대운하의 경로가 북경에서 항주까지였다고 합니다. 북경의 정체는 이미 설명드렸고 그러면 대운하의 종착지가 왜 항주가 되었는지 밝혀봅시다. 이만. 항주의 다른 이름이 임안으로 남성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임안의 흐름물이 임강 이마입니다. 경상도 안동의 고읍을 인용합니다. 역사 속 안동 근처에 흐른 이마를 곡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곡성의 군명을 밝혀봅시다. 경기도 파주의 군명이 곡성으로 서원과 서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서주의 지명을 찾아봅시다. 충청도 서산이 서주로 충청도 서산의 군명 부성은 부평에 있는 성입니다. 부평과 강원도 금화는
부평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부평의 군명 길주는 초계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곡성이 군명인 경기도 파주의 군명 원평은 또한 원주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군명 송안과 송도는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기 방식으로 이것이 금도의 초기였던 것입니다. 곡성이 군명인 경기도 파주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송주에 있는 산이 송산으로 평안도 송천이란 초계 이름인 송도에 흐르는 하천으로 이마가 초계 근처에 흘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남송의 수도였다는 이만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해의 군명이 금주로 김해의 군명 임해는 임주가 되며 임주는 남송의 수도였다는 임안과 동일한 지명이 됩니다. 김해에 있는 성이 금성으로 이 지명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한성부의 형성을 다시 인용합니다. 한성부의 형성에 등장하는 금성천부란 천하의 중심이 있었던 곳으로 왜 이곳이 대운하 공사의 종착점인지 아시겠지요? 왕부가 있었던 북경과 지금 거리에 천하의 중심 금성천부를 연결한 물길이 바로 대운하였던 것입니다. 604년 수양제가 수도를 장안해서 낙양으로 천도하였고 대운하 개통으로 개봉이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실은 대운하의 목적지가 북경과 항주였고 대운하의 개통으로 개봉이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상하죠. 대운하의 공사 후 수양제가 있는 곳이 교통의 중심지가 되어야 하는 것은 정치의 기본 상식으로 수양제는 촉인 북경 개봉에 있었던 것이며 이것이 조선의 화성이었습니다. 촉은 물의 근원인 산악지역으로 한양 장안에 직결했던 모든 물자가 산악지역인 촉으로 한수를 따라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야 했기 때문에 대운하 공사가 필요했던 것으로 상기에 등장했던 모든 지명들을 밝혀보겠습니다. 낙하, 낙천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낙양에 있는 하천이 낙하입니다. 전라도 나간의 군명 낙천이 바로 낙양에 있는 하천으로 낙양과 관련됩니다. 곡수, 곡양의 흐름물이 곡수입니다. 경기도 금천의 군명이 곡양으로 군명 시흥이란 흥함이 시작된 곳으로 곧 신시계천의 무대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경기도 금천의 산천과 부르를 인용합니다. 삼성이란 통상 환인, 환웅, 단군으로 금천의 심리 지점에 신시계천의 중심지인 삼성산이 있었던 것으로 황하란 황주에 흘렀던 물을 황하라고 칭하는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이기도 합니다. 변하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함경도 온성의 방면을 인용합니다. 변포, 서쪽으로 11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변하에 있던 포구가 변포로 온성에 가까운 거리에 변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개봉, 변주를 또한 개봉이라고 했습니다. 변주에 있는 하천이 변하로 개봉의 지명도 밝혀봅시다. 정나라의 장공이란 장땅을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제후로 이곳이 개봉이었던 것으로 강원도 영월의 능침을 인용합니다. 장땅에 있는 능호가 장능으로 강원도 영월이 장땅에 있었던 것으로 이곳의 누정을 인용합니다. 금강정, 금강장의 언덕 절벽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신시계천의 무대 경도인 촉에 흘렀던 강이 금강으로 영월의 장땅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머지 정보는 송원에서 모두 밝혀드리겠습니다. 회하, 회양의 흐름물이 회하입니다. 경기도 회양의 군명 중 연성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연주에 있는 성이 연성입니다. 평안도 개천의 군명이 연주로 평안도 개천의 군명 조양과 전라도 광산의 무주는 왕부의 중심 지역으로 천부가 있었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연주가 신시계천의 무대였던 왕부가 있었던 곳으로 이곳이 왜 용꽃의 연주인 연성이었는가 하면 이곳이 바로 신시계천의 무대 오로봉으로 금부용같이 생겼다 해서 연주, 연성이었던 것입니다. 강원도 회양의 성지를 인용합니다. 금강이란 신시계천의 무대 금강, 묘향, 백도 종남산이며 철령이란 천부가 있었던 화성부의 철옹송에 있었던 곳이 철원 철주의 철령으로 이곳으로부터 흐른 물이 회수였던 것입니다. 심하의 지명을 분석해보자. 경기도 강화의 군명 심주의 흐른 물이 심하입니다. 대운하의 물줄기가 서해 바다로 흐를 수는 없으니 경기도 강화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경기도 강화의 조천대를 인용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강화의 조천대가 있었던 근처의 부병루는 평양의 명성지입니다. 강화의 부병루와 평양의 부병루는 동일한 장소로 몽골의 침입으로 전단 고려의 강화가 서해의 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평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사가 아주 기가 막히지요. 위하, 제후 위나라에 흘렀던 하천이 위하입니다. 함경도 안변의 고적을 인용합니다. 고적이란 그 지역의 유물로 위산한 위나라가 있었던 산으로 안변과 관계있는 지명입니다.
함경도 안병과 경상도 울산은 학성의 군명이 중복되며 울산의 화성과 창녕의 화항은 불의 성에 있는 불의 왕의 동일한 지역으로 창녕의 군명 하란, 하나라가 건국된 초기라고 했습니다. 천진, 천안에 있는 포구가 천진입니다. 평안도 안주와 충청도 천안은 영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이곳이 환주인 박주였던 것으로 안주에 있는 성이 바로 안시성입니다. 평안도 안주의 불어를 인용합니다. 천왕사 성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평안도 안주의 성 안에 천왕님이 계셨던 천왕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정하, 영정하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경상도 풍기의 군명이 영정으로 영정의 흐름물이 영정하가 됩니다. 경상도 풍기의 성지를 인용합니다. 도솔산 고성, 중령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경상도 풍기의 성지 도솔산 고성은 충청도 천안의 군명 도솔과 동일한 지역이었습니다. 충청도 천안의 고적을 인용합니다. 이곳 천안이 천부가 있었던 곳으로 신도에 있는 궁궐이 신궁으로 왜 천안에 태조의 신궁이 있었던 이유를 밝혀봅시다. 평안도 안주의 군명 밀성은 밀양에 있는 성으로 신증 동궁 여지 승남의 경상도 밀양을 인용합니다. 보아라, 밀양에 모든 왕조의 위패를 모신 천진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왕부의 부도였던 발간지성의 환승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왕조의 위패가 있었다는 것은 이곳이 모든 왕조를 인증했던 천하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대운화란, 왕부가 있었던 북경에서 지근거리에 천하의 중심, 천부가 있었던 김해인 이만까지 연결되었던 물길을 현재의 차이나 북부와 남부를 연결하는 운하로 조작했던 것입니다. 수양제 대운하 공사의 현장이 바로 동방연문록에 등장합니다. 이 부분은 송원편에서 밝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여러분들이 경천 동지한 수나라의 고구려 침공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으실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